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 엑서사이즈 9번 하겠습니다. 9번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어 mystery, fascinate, solution. 그 다음 단어 relatively, 그 다음 minor. 그 다음 단어 geometry, 그 다음 solar, shift, center of gravity, humankind, obsession, distribution, isolated, mockingbird, specialized, evolution, emit, lump, 그 다음에 quanta. 이 단어는 여기 퀀텀 돼 있죠? 양자, 그거의 복수명사죠. 복수명사예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도 살펴봅시다. mystery. 보통 mystery라고 그러죠. 신비한 것, 신비한 사람. fascinating. 매혹적인. solution. 해답, 해결책.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minor. 사소한, 작은. 반대말은 뭐예요? major. 그죠? geometry. 기하학. solar. 태양의 shift. 옮기다, 변화. center of gravity. 무게 중심. gravity가 뭐예요? 중력이죠. humankind. 인류, 인간. obsession. 집념, 강박관념, 사로잡힌, 집착, 그런 단어. distribution. 분포, 분배. isolated. 고립된, 격리된. mockingbird. 흉내 집박이, 새 이름이에요. 그냥 mockingbbird라고 그러죠. 그 다음 specialized. 분화한, 특수한. 그 다음 evolution. 진화, emit. 열, 소리 등을 내뿜다, 발하다. lump. 덩어리라는 단어. 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장 만만한 문장이 아니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문장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좀 까다롭게 됐지. Mysteries, however small, are fascinating because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their solution may blank. 첫 번째 블랭크가 나와 있는데 mysteries, 신비한 것들은 하고 컴마 however small 돼 있어요. 여러분 이 however 이건 뭐예요? however 이거. how는 관계 대명사의 관계 부사예요. how 자체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죠. 여기 ever가 붙어서 이건 복합 관계 부사인데 however 다음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데 요 뒤에 주어 동사가 빠진 거예요. 그 주어 동사는 얘가 주어고 얘가 이렇게 동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빠진 거냐면 원래 however small they are 이렇게 된 거예요. 이 they는 선생님 대명사 they로 쓴 거는 mystery를 말하는 거예요. 이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서 이걸 풀어서 쓰면 no matter how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그것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신비들은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신비들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예문 하나 더 제시하는데 따라해보자. No matter how rich you are. 여기 형용사 rich가 썼죠. no matter how를 however rich you are.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당신이 아무리 부자더라도 you can't buy happiness with money.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 그래. 요 예문 하나 적어주세요. 이제 해석은 적지 말고 no matter how rich you are, you can't buy happiness with money. 그래서 이 however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신비들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자, 여기 문장에 여기서는 there is가 동사고 the possibility가 주어겠죠. 언제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대절은 요건 동격의 접속사 대시죠. 그것들의 해결책이 여기서 their solution 했을 때 이 there가 가리키는 건 뭘까? 무엇의 해결이? 그죠? mysteries죠. 신비의 해결이 아마도 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일단 빈칸으로 나누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길게 돼 있단다. 여기서부터 코페르니쿠스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요.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Copernicus thought. 시작. Copernicus thought in the 16th century on a relatively minor problem concerning the geometry of the
이 발음할 때 피자 발음하지 마세요. Ptolemaic, 다 같이 읽어보자. Ptolemaic. Ptolemaic Earth-centered model of the solar system, for instance, led him to shift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entire universe away from humankind. 굉장히 기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하면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나죠? 코페르니쿠스가 뭐를 주장했지? 지동설. 지동설이라는 건 뭐야?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전에 이 톨레메익 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해. 이게 톨레메익이라는 뜻의 천동설 그런 뜻이 있어. 천동설이라는 건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이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설이고 이 톨레메이 이거는 뭐야?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는 for instance란 예를 들어서 해놓고 코페르니쿠스의 생각들 얘가 주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여기 주어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언제? 16세기에 무엇에 관한 thought on a relatively minor problem 아주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의 생각 그 다음에 이 concerning부터 이 시스템까지는 이 앞에 problem을 수식해 준 거니까 뭐와 관련된 the geometry of the Ptolemaic center, Earth-centered model of solar system 태양계 체계의 천동설 즉 지구 중심 모델의 기하학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생각들이 얘가 주어예요. 아주 길죠. 자,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읽어보자. Ptolemaic Earth Center는 지구 중심 모델, 태양계 체계의 지구 중심 모델, 천동설의 기하학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이 여기에 led가 동사죠. led A to B, led는 뭐의 과거 동사더라? lead, 이끌다라는 동사의 과거 동사죠. 그죠?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힘은 누굴까? 코페르니쿠스죠. 뭐 하도록? to shift, shift가 뭐지? 변경하도록, 바꾸도록. 뭐를?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entire universe. 우주, 전체 우주의 중력의 중심을 바꾸도록 이끌었습니다. away from humankind.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 전체의 중력의 중심을 바꾸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주 전체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본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은 지구에 있다고 봤는데 이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이 행성의 위치 순서를 지구, 달, 수성, 금성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체계가 다른 걸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주어, 동사, 목주어, 목적보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레드 동사의 시험 문제 나면 이렇게 날 수도 있어. 레드가 맞을까? 리딩이 맞을까? 근데 이거는 자칫해서 틀리기 좋지. 왜 그러면 여기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어에 걸린 동사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한 개도 없으니까 여기 동사가 필요한 거지 여기 분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써두세요. 이런 거. 이런 게 자주 출제돼. 좀 문제가 호흡이 길어서 좀 버겁지만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다윈스 obsession 했어요. 다윈스 obsession. 아까 obsession이 뭐라고 그랬지? 집착, 집념. 여기서는 집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다윈 하면 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종의기원. 뭐야? 진화론에 관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Darwin's obsession with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nimal species and the mystery of why isolated island species of finches and mockingbirds tend to be so specialized led him to propose his theory of evolution. 자, 두 번째 예를 든 거죠. 다윈의 집념이야. 뭐에 대한 집념? 지리적인 분포, 무엇의 지리? 동물종과 동물종의 지리적인 분포와 그 위드 전치사에 걸린 게 요거 하나하고 위드 더 이렇게 된 거죠. 또 신비에 대한 집념. 어떤 신비? 왜 고립된 섬의 종들, 그러니까 핀치, 이거 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되새라고 돼 있어요? 네. 하여튼 핀치라고 합시다. 이게 새 이름인데 핀치와 핀치라는 새 얘가 주어인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앞 문장하고 똑같아요. 레드가 동사고 힘이 목적어고 to propose야가 목적보인 이것도 똑같은 오형식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다시 하면 지리적인 동물종의 분포와 또 무엇에 대해 신비에 대한 집념이냐면 왜 고립된 섬의 종들, 핀치와 머킹버드의 고립된 섬의 종들이 tend to be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to be so specialized 왜 이렇게 specialized 뭐예요? 특화되었는지에 관한 다윈의 집념이 그를 제안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뭐를? His theory of evolution, 진화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진화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왜 고립된 섬에 핀치라는 새와 머킹버드라는 새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화론의 이론을 제안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핀치라는 새는 선생님 인터넷 나서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이렇게 새야. 근데 얘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부리가 저렇게 생기고 다르게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다른 종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대요. 그다음 머킹버드라는 새는 새 종류인데 이렇게 생긴 새들이에요. 두 번째는 찰스 다윈의 그 집념이 그의 진화론을 이끌게 됐다. 앞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는 누구였죠?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에 관한 그 사소한 생각들이 뭘 낳게 했어요? 지동설인데 여기서는 gravity of center, shift the gravity, center of gravity, 그 중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이론을 낳게 했죠. 다시 말해서 지동설을 낳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이제 얘가 나왔고,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and the German physicist Max Planck's solution to the mystery of black body radiation concerning the way warm objects emit heat led him to suggest that energy came in lumps called quanta, leading to the birth of quantum theory in the year 1900 했어요. 독일의 물리학자 맥스 플랭크스의 해결책, 뭐에 대한 해결책? To the mystery of black body radiation. 거기 줄을 달아놨는데 이게 뭐야? black body radiation. 뭐 흑체 복사 이렇게 되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흑체 복사의 신비에 대한 물리학자 맥스 플랭크스의 해결책은 이거 똑같아요. 얘가 주어고 아까랑 똑같은 구조야. 레드가 동사고 그를 데디아를 제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데디아를 일단 해석해보면 에너지 came in lumps called quanta. 에너지라는 것은 덩어리로 온다는 것을 제안했다. 뭐라고 불리우는? 퀀타라고 불리우는 덩어리들로 온다는 것을 제안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그 앞에 lead into 했을 때 이게 lead가 맞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leading 이렇게 돼 있죠. 왜 leading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여기 주어가 나왔고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 컴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 처리래.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지금 안 좋을까? 여기 문장에서는 concerning부터 여기까지가 black body radiation을 또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체 복사가 뭔지 우리 잘 몰라.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에요. concerning the way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방식, 어떤 방식? warm object, 따뜻한 물체가 emit heat, 열을 방출하는 방식과 관련된 흑체 복사. 그러니까 이게 흑체 복사라는 게 그러니까 따뜻한 물체들은 열을 발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 그게 쉽게 말해서 black body radiation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신비에 대한 해결책이 그가 데디아를 제안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즉 에너지는 온다는 것, lumps, 덩어리로 뭐라고 불리는? 퀀타라고 불리는. 여러분 우리 단어 중에 데이터 알잖아. 데이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료라는 뜻인데 이게 복수형이야. 여기 UM 원래 단수가 데이텀이에요. 다 같이 그죠? 데이텀. 이게 단수형이 데이터예요. 이게 퀀텀도 그 다 복수형이 퀀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딩 했는데 요것도 반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지요. 레드가 맞을까 리딩이 맞을까? 이때는 여기 앞에서 주어와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그건 분사가 되어있죠. And it led to the birth of quantum theory. 그것이 퀀텀 양자 이론의 출현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언제? 1900년대 양자 이론으로 이끌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의 또 두 번째
찰스 다윈에 의해 세 번째 물리학사 이거 양자 이론에 관한 세 가지 예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달아가서 그 신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신비들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능성? 그것들의 해결책이 아마도 모호할 가능성. 대부분 동격의 접속사니까 이제 풀어볼까요? Lead us to focus on minor things. 우리로 하여금 lead us focus to. 자,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우리를 모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neglecting big things. 큰 것을 neglect는 뭐야? 무시하고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어울리죠. 그죠? suggest ways. 어떤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to help out people in serious difficulty.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내용도 적절치 않아요. make great use of. 여러분 make use of 하면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great가 들어가서 아주 잘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원들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lead to a fundamental shift in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fundamental은 뭐죠? 근본적인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한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uggest that evolution. 그러니까 진화가 is far better solution than revolution. revolution은 뭐야? 혁명보다 훨씬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코페르니쿠스 예를 들고 찰스 다윈 예를 들고 물리학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사소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큰 이론을 위해서 아까 본문에 보면 shift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블랭크 해놨는데 무엇 해결의 의의일까? 본문과 관련돼서. 그렇죠? 미스터리 해결의 의의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비한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큰 이론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word search 다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R로 시작하는 단어와 E로 시작하는 단어와 O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뜻, 첫 번째, when compared to others.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과 비교되어질 때 뭘까? 그렇죠. relatively 이 단어 뭐였지? 상대적으로 그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 E로 시작하는데 the gradual development of plants, animals, etc. 식물이나 동물이나 기타 등등의 점진적인 발전 over many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뭐 할 때 그들이 adapt라는 건 뭐예요? 적응할 때 to the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그들 환경의 변화에 그들이 적응할 때 수년간에 걸쳐서 식물이나 동물 기타 등등이 점진적인 발전 그건 뭐라고 그러지? evolution 진화 그죠? 세 번째 O로 시작하는 단어는 a state in which someone thinks about someone or something constantly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혹은 특별하게 in a way that is not normal 그것이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생각하는 상태 뭐예요? 그렇죠? obsession 집착이죠. 집착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relatively 우리말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evolution 진화 obsession 집착 이런 뜻이에요.